네, 어제 진행된 통진당 해산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수 능객이신 조갑재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어제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최후 변론 다 보시고 뭐 또 신문으로도 꼼꼼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이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이 네. 찬성하면은 이제 해산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고 네. 법리도 확실하고 네. 하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네. 글을 쓰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이 통합진보당을 계속 정당으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의 그 후폭풍은 그건 굉장할 겁니다. 아. 쉽게 말하면은 이 반역 세력이 정당을 만들어서 네.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활동하고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되니까 네. 쉽게 말하면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한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네. 그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뭐 길게 그 변론을 했는데 네.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네, 이정희 네, 네. 대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대목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네. 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작은 개미굴이 뚝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정부는 진보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황교안 법무장관의 논리는 뭐 명확하죠. 통진당이 그렇죠. 이제 정부의 근거지고 그렇죠. 유사파의 어떤 지하 조직이 예. 장악한 예. 그런 어떤 뭐랄까 예. 암적 존재다. 예. 그래서 이제 저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정희 대표는 좀 정반대되는 논리거든요. 자기들은 예.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일한 적이 없다. 그동안 그런 이 사안에 주장이거든요. 대해서 통진당이나 이정희 대표가 했던 이야기는 네, 믿을 만한 사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사실관계로 맞습니다. 네, 그것은 경험칙상 확실한 거고 네, 요약을 하면 그동안 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네, 통합진보당은 김일성주의의 핵심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의 핵심으로 하는 정당이고 네.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네, 활동은 이석기 재판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폭력혁명까지 불사하는 조직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석기가 저런 식으로 징역 9년 받고 내란 선동 부분까지 유죄로 네. 인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를 제명하고 이석기 노선과 우리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석기를 옹호함으로써 이석기 통진당은 같은 몸통이 된 거예요. 네.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10년 이상 축적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까지 올라가가지고 축적된 네.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은 이 대한민국 체제를 폭력 또는 비폭력으로 네. 뒤엎고 네.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정당임은 확실하죠. 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예. 이거는 또 이정희 대표가 이게 뭐 북한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되던 용어다. 이게 진보적 민주주의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번 네. 재판 때. 예.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김일성 입에서 나왔고 네. 하는 이야기가 네. 그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됐고 네. 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주의 네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민주주의죠. 아. 그러니까 그건 전체주의죠. 네. 그 이석기 의원이 예. 지난번 재판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가 되고 내란 선동이 그렇죠. 유죄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아로 실체가 그건 증거가 없다. 예, 이렇게 증거가 없다 되죠. 이렇게 예, 예. 됐는데 그걸 가지고도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통진당 주장. 그러나 그 집회 자체가 네. 당과 연계된 상황에서 일어났다. 네. 그것도 인정이 됐고 네. 이 내란 선동만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자는 내란 선동을 하면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네.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당이란 조직을 뒷받침해가지고 네.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내란 선동도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러나 그 내란의 핵심적인 의미가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뒤엎겠다는 내란이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예. 문재인 의원이 그 일부의 일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의 의사 또는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신중한 판단을 필요하다. 일부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반역이었죠. 네. 통합진보는 조직적인 강령부터 네. 활동, 조직, 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네. 반성이 없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게 이석기의 네. 내란 선동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한마디의 반론도 하지 않았다. 차별화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네. 말하면 제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네. 같은 통속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정희 대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는 한 번도 누구로부터도 그런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랄까 실제 지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자생적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과 관계된 많은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노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 정권은 간첩을 통해서 그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또 민노당 신분으로서 간첩과 관계되는 죄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가 실형 산 사람이 많아요.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네. 조직적으로 북한과의 연계를 증명하는 가장 최근의 사건이 왕재산 사건인데 네. 그게 많습니다. 그걸 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령과 지령 또는 연계, 협조관계 이런 것이 다 일관성이 있고 그것은 구조적이다. 일부가 아니다. 일탈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뭐 확실할 겁니다. 그 민노당 대표를 지냈던 그 권영길 예. 전 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은 그때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자기는 어떤 진보 운동을 한 거지. 내가 그렇다고 무슨 뭐 통진당 옹호한 건 아니지만, 그 자신의 어떤 민노당 활동 자체를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억울하다,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권영길 대표가 그동안의 한 행동이라든지 네. 말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였죠.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은 공산화 통일 방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영길 씨의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권영길 대표도 씨가 말하는 진보는 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고 네. 친북, 좌파, 사회주의, 계급투쟁론과 같은 의미의 진보죠. 그렇다면 권영길 대표도 지금 이 통진당 이 그룹들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유사하죠. 좀 아니 민노당 네. 생활을 같이 했는데 유사한 그 근데 결국은 민노당이 결국은 같이 못하겠다 그래서 서로 헤어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담으로도 헤어져 나오고. 그게 이제 우리 좌파 진영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NL이냐 PD냐 하는 싸움의 연장선상인데 네. 그러나 NL이든 PD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적 혁명 사상을 공유하고 있고 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세계관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이에요. 네.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지면은 필연적으로 반대한민국 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을 반대하거나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쪽의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영길 대표도 물론 권영길 대표가 무슨 뭐 북한을 찬양하거나 뭐 친북 활동을 했다고까지는 보진 않지만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권영길 대표의 주장 반론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예. 오늘
그 비대위원 회의에서 혹시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 해산 명령은 다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한번 관련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놨는데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정당 해산 명령은 세계적으로 나치가 유일합니다. 소련 붕괴 후 헌법 서원에 대해서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라고 한 국제 판례도 있기에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결정을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저건 사실관계가 네. 틀렸어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아니 독일에서 친나치 정당도 해산 판결했지만은 네. 그 공산당 네. 서독 시절에 네. 공산당을 1950년대에 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신나치 지금 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네. 나치라는 거는 이제 친나치 정당입니다. 신나치죠, 이제. 친나치 정당하고 그렇죠. 50년대에. 독일 공산당을 해산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독일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 폭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네.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 우리는 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공산당하고 지금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당과 유사한 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은 네. 내부의 적을 허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멸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외국 사례 들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네. 법적 장치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을 반드시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존할 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종북 세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종북도 허용하고 북한의 핵무기도 허용하면은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자위적 조치예요. 네. 헌재가 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정당 해산 명령할 수도 있고, 오늘 정의당은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분리돼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인데, 정의당에서도 이제 저 통진당을 종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종북이란 말이 만들어졌죠. 처음으로 만들어진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정당의 존폐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것은 또 국민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이 또 속았죠. 네. 통합진보당이 정말 진보인 줄 알고 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10%의 지지를 보내줬지 않습니까? 네. 지난 오고 보니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네. 이 사람들이 진보가 아니고 종북이구나.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이 정당의 지지율이 5%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당선되었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정희 대표는 그랬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의 다수는 아니지만,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는 세력 사람들도 많지 않다, 소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소수죠. 이제 소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죠, 그거야.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절대 다수로 나오고 있는데. 절대 다수에다가 헌법적, 명령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여론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9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되게 이제 헌재 재판관 성향들이 보수 성향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중도 2대2 정도로 보죠. 예, 6대2대 1인가 그 정도로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성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법리를 봤을 때 해산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산 결정이 나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아요. 해산 결정이 나든 해산 결정이 안 나든 그 뒤에 상황은 좀 복잡하겠지만은 해산 결정이 안 났을 때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훨씬 더 심각하죠.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적한테 성문을 열어주려는 세력이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네. 그 정당을 해산 못 시키겠다. 아니, 해산 못 시키겠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국민 세금으로 계속 그 정당을 지원해야 되고, 그 자금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네. 이것을 방치하는 국가는 자살하겠다고 결심한 국가예요. 제가 뭐 통진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진보당은 뭐 통진당이라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진보당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게 더 도움이 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소외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는 통로다. 예, 예. 예,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북한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자기들하고는 뭐 그거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소외된 사람을 지원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한반도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 동포 아닙니까? 네. 탈북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군포로 북한에 잡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강제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소외된 사람,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북한 정권 보고 탄압하지 마라 라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소외된 사람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소외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이념적 적으로 보는 거죠. 아. 통합진보당은 북한 동포를 적으로 봅니다. 네. 아니, 당연하죠. 북한 정권을 뭐 동지 또는 상관으로 보는 시험이니까 당연히 북한 동포를 적으로 봐야 되죠. 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북한 동포에 대해서 침묵해 온 거죠. 여러 가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정희 대표 뭐 근거 없는 추측이다. 뭐 질낮은 모략이다. 그래서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도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쭉 변론을 좀 했는데 이런 이정희 대표의 변론을 저는 뭐 믿을 수가 없다. 변론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말이 중요하지 않죠. 그동안에 보여주는 통합진보당과 행동. 민노당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행적, 네. 모든 수사자료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네.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네. 같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한도 통진당을 하여튼 간접적으로는 두둔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오늘 노동신문에 게재를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시죠.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늘도 남한에 대한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오면에 북한 인권법 처리를 추진하는 우리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등 합법적인 정당과 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 남조선은 과거 피비린 암흑시대를 방불케 한다면서 바른말 한마디 해도 간첩이나 종북 감투를 쓰고 감옥에 끌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때에도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남한이 애국 인사를 종북으로 몰아세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엔의 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종북 이슈를 역공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를 모아놓고 유엔 인권 결의안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지금 노동신문에서 통합진보당을 좀 탄압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글을 실었는데, 뭐, 통합진보당을 아주 막 띄워주는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오해 내지 어떤 뭐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 정권의 급소가 두 개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급소.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이요. 네. 북한의 인권 탄압이 네. 유엔의 제재 결의안에 의해서 네. 아주 급소를 찔린 것처럼 이렇게 네. 지금 민감한 반응을 하고 하나는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의 핵심인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네.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찬스인데 어쨌든 두 개가 동시에 왔어요. 네. 국내외가 그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두 개의 급소를 지금 국내외로 얻어맞고 있습니다.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예.
자기들의 어떤 심리를 그대로 드러난 게 바로 봅니다. 예. 이 노동신문. 저 말이나 뭐 시위에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지만 저걸 보면은 북한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좀 읽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 김정은을 좀 소재로 다룬, 김정은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가 지금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겠죠. 엄청난 어떤 타격이 되겠네, 북한으로서는.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인터뷰, 경고를 인터뷰한 했지 않습니까? 영화죠. 미국에서 만든 영화 말씀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네. 북한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수령의 소위 존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과 관계되는 일만 생기면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풍선에 김정은을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인권 결의안이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우겠다니까 또 거기 반응하고, 영화가 나오니까 네. 또 김정은을 조금 이렇게 희화화했다 해가지고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 국제사회의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저렇게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우습게 보이고, 네. 이 정권은 히틀러, 나치, 스탈린과 똑같은 정권이라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각인시키죠. 네. 그러면 국제 여론이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네. 각국이 북한 정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할 때 네.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요. 저렇게 이제 막 구속으로 이제 막 몰아가면, 어제 그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또 김정일보다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 과감하다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비대칭 전력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른다. 만약에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젊은 지도자가 어떤 돌발 행동을 벌이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북한에서는 그래도 전쟁하기를 제일 겁내는 사람이 김정은일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건 확실하게 아는데, 지금 네. 김정은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멋대로 말할 수 있고, 그 쾌감을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김정은이가.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 현상 유지를 네.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아니, 왕노릇 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왜 그 하루하루가 행복한데 그것을 깨는 도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수록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대신 우리는 방비를 잘해야 되죠. 네. 특히 핵 미사일 방어망을 빨리 만들고, 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네. 예, 일본과의 우호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네. 예. 자, 이게 요 며칠 전부터 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새로 내정된 김상률 수석 내정자. 예. 예, 그 과거 글 때문에 이렇게 뭐 좀 논란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책을 좀 구해 봤는데요. 예. 탈식민 시대의 미국 문화 읽기, 차이를 넘어서. 예. 이런 책이거든요. 예. 이게 시중에는 지금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제작진이 남산 도서관까지 가가지고 지금 구해 와서 쭉 읽어봤는데, 이게 요지는 어쨌든 그 에드워드 사이드, 예. 아랍계죠. 아랍계 출신 예.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아마 작고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사람의 오리엔탈리즘을 읽고서 저 교수님이 김상률 수석이 아마 영문학에 빠져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오리엔탈리즘, 쭉 미국 중심의 어떤 시각, 이런 거를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핵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좀 어떻게. 저도 문제되는 대목 딱 한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네. 다른 페이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네. 저분은 좌파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좌파적 세계관은 제국주의적 역사관입니다. 즉, 미국이 제국주의다. 네. 미국이 제국주의니까 약소국인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거, 그거 뭐가 나쁘냐. 그리고 9.11 테러. 네. 9.11 테러. 그것은 미국의 독점적 세계 지배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서구 언론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길들이기 위한 그렇죠. 서구 제국주의의 연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테러, 대량살상 무기, 북핵 등을 위협적인 요소로 규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중심의 발상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위한 무장투쟁이 동양근의 시각에서는 테러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다.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의 개발과 보유는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다. 요 다음에 이제 북한 핵무기 대목이 나옵니다. 북한 핵무기 소유는 열강에 에워싸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민족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자, 여기서 무기다 이렇게 나오면 무기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족 공멸의 핵무기 아닙니까? 그죠? 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게 그 핵무기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네.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라고 보는 사람이 네. 교육문화수석이라는 것은 이거는 안보 부수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념 전쟁에서 우리는 남북 간에 이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이념, 국가적 이념, 학교에서 이념을 지켜야 될 그 부서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 교과서 문제가 아닙니까? 네. 좌파적 시각으로 쓰여진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좌파적 세계관을 가지고 좌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북한 핵 개발을 비호한다 하면은 이분은 이 대통령이나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그만둬야 됩니다. 또 도저히 취임한다고 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그런데 남북간의 이제 이글 관계에서 자체는 철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분이 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뭐 그래서 뭐 무슨 북핵 무슨 안보 전문가가 아닌데 뭐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거 다 하더라도 교단에서 전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교단에서 해도 문제예요. 네. 교단에서 해도 이런 걸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한국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더구나 교육문화 수석이에요. 네. 안보부서입니다. 네. 이념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부서에 네.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대한민국의 좋은 점, 북한의 악마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국가 혼란이 오죠. 알겠습니다.